하고서는 친부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참혹하게 꺾인 10대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 어제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친엄마인 유 씨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기각 사유 뭘로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우리 예측과 달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 단계에서 범죄를 같이 공모했다거나 아니면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네.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구속할 필요성이나 어떻게 상당성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방조였습니다. 그런데 네. 살인 방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사체 유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 단계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서 범죄 성립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현 단계에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는 적어도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보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엄마 유 씨가 살해 현장에 있었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은 그것만 가지고는 범죄 가담 또는 공모의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셔야 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부의 혐의는 네. 보복살인으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경찰이 그렇게 했죠. 예. 네. 그러면 보복살인은 그 지금 죽은 아이에 대한 보복살인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럼 친모는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역할. 그럼 방조, 살인방조, 사체유기인데 살인방조에 대해서 저 친모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무서웠다. 나를 죽일까봐 어쩔 수 없이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반박할 경찰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둘 사이에 진술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애의 눈을 돌리고 아니면 앞에 앉히고 막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산림방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그 행위만 가지고는 확신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그다음에 네. 이제 사체유기 방조 부분에서는 사실 그때 저수지에 몇 번 갔다고 해서 그것이 방조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좀 이 영장을 칠 때도 저는 어제 부분에 좀 정황은 있는데 증거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군요. 증거 없이 이런 중대한 범죄를 구속영장을 할 수는 없죠. 경찰이 아무리 그러면 좀 감정적이라도. 섣불리 영장을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렇다면 보기에는, 예. 보완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친모도 공범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완을 해야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애초에 범죄의 어떤 기준 자체가 사실은 이 친모도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학대를 계속 해왔고 네. 학대 과정에서 계부와 연결된 성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친모의 범죄적인 부분은 보복살인의 방조가 아니라 아동학대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다른 쪽에 별도의 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친엄마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못 말렸나, 왜 못 막았나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해코지를 당할까 봐, 남편이 나도 해칠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저는 좀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아마 수사 기록 자체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봤을 때에 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백을 하면서 본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백을 하면서도 왜 막지 않았느냐. 잘못 막다가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했을
지는 않다. 거기다가 친딸이 아느냐 이런 항변이 아마 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참작이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방조죄를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했다는 취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이 있고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범행을 부부가 공범으로 같이 했을 때에 네. 남편을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을 돌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남편과 부인을 한꺼번에 구속을 하지 않고 한쪽만 구속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실행을 했는 의붓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또 혼자 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서 왜 그렇게 그 진술을 바꿨냐 했더니만 지금 13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애를 볼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 결국 범죄의 소명이 일부 됐다 한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을 돌봐야 될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옥바라지라든가 가족을 돌보는 그런 측면도 아마 그 영장 기각 사유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 밑에 일부 깔려 있는 실무적인 어떤 고려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상을 기각을 할 만큼 상황을 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남편이 해코지를 할까 봐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평소에 그 부인도 친엄마도 학대를 당했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좀 숨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경찰의 수사 자체는 그것이 주 안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 학대를 당하고 결국은 학대를 당하면서 취약한 아이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학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가정 내부에서 약한 존재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성적인 학대이고 이 부분에는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네. 이 친모가 여기서 역할할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자체는 이 부분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친모가 책임질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복살인에 대해서만 사실은 책임질 거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아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적학대라고 하는 것은 기존 학대를 당하는 취약한 결과물이다. 아동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범죄를 보는 전체적인 입장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처음에 이제 그 현 남편이 딸에게 중학생 딸에게 음란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는데 그걸 이제 부인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봤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딸 교육 잘 시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해요. 네.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엄마와 딸 사이는 정말 모성의 지간으로서 이제 중학생가 넘으면은 정말 친구처럼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상식적인 것과는 사뭇 다른 이와 같은 그 환경이 얘기가 되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 가정의 어떤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벌써 결혼을 3번째 지금 남편과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살해당한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2번째 남편과 이혼한 다음에 그 아이는 2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혼하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처음에 아이를 낳고 남편과 관계가 굉장히 나쁜 가운데서 아이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모녀 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지금 현 남편이 그와 같은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 비슷한 것을 요청하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이 중요한 것이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 남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했는 것은 결국 이혼하고 결선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가정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볼 게 많은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행적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가 있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부부가 여행을 떠납니다. 전국 일주 여행을 떠나는데 이 여행은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9일 날 신고를 된 거를 전화를 받고 사실 친부랑 약간의 말다툼 혹은 뭐 싸운 상태에서 약간의 도피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대비 도피와 대비를 같이 한 부분인 거고 도피와 대비를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다시 이 조사 부분 또는 역할 부분이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그 성격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이 친모의 어떤 역할 부분을 규명하는 것 같은 맥락이 되는 일단은 거죠. 도주를 위해서 떠났으나 그 뒤에 이제 범행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십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칠게요.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